잘 아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밭까지 와 있는데 우리 아산에 13개 농어촌 공사 관리하는 저수지에 태양광으로 이걸 덮겠다라고 해서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설치는 작은 것은 충남지사, 큰 것은 산자부 장관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거기서 받고 시설 설치는 아산시장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 있었냐면은 산자부 장관한테 이게 제출이 돼서 거기서 허가해주면 아산시장이 설치를 하면 끝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누구냐면 추진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사장을 불러다가 정말 야단도 치고 해서 결국은 그 백지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는 적어도 저수지에 이미 산과 들 이런 데 한 건 어쩔 수가 없고요. 태양광 발전을 백지화시키는 데가 하나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관순 열사 올해가 돌아가신 지 100주년인데 그분이 바로 옆에 천안이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애국지사가 등급이 5가지가 있습니다. 5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인데 유관순 열사는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3등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오동은 빨리 이거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1962년에 그 당시 별로 자리가 없을 때 3등급으로 했더라고요. 3급. 그런데 유관순 열사 공적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바꾸도록 그동안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걸 제가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번에 결국은 이제 그거를 또 홍보 표현하고 별분들이 해서 지난번에 1등급으로 확정을 시켜서 그리고 우리 애국지사 중에 훌륭한 분인데 3등급 된 것을 좀 1등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을 우리가 제일 얘기를 할 때 민주화 운동에서 일단 별다른 게 한국에 없다. 광주는 뭐가 있고 대구는 뭐가 있는데 근데 우리 충청 지역에 그 3월 8일 날 1960년 이 의거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돼서 결국 사회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민주화 의도로 민주화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거를 법을 고쳐서 민주화 운동으로 넣고 정부 기념일로 그거를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와 통과를 좀 많이 해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은 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의 지원과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면 내가 농사 짓는데 뭐가 문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고치는 단초가 됩니다. 내가 어디 가보니까 이 택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택시법도 제가 개인 택시 발전법을 냈는데 그때 그러니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법인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시행이 안 됐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청년 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청년들 너무 어렵죠. 얼마 전에 서울대 이재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70%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어르신들 청년일 때하고 지금 청년들 사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 좋은데 청년들이 고민이 많고 싫어하느냐. 차원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업, 주거, 여러 가지 생활, 결혼, 육아. 우리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에 청년에 관한 법이 개별적으로 몇 개 있는데 제대로 기본법이 없어서 이번에 청년 기본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를 청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앞뒤를 조금 다른 법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건복지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 허가받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이걸 검증하고 또 심사하고 하는데 그거를 빨리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제일 고민이 치매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하고 외국도 이 경우도 그러는데 빠르면 5년 내에 좀 늦으면 한 10년 내에
치매에 관한 그런 신약이 나와서 시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10년 내에 치매가 안 걸리도록 하시면 그 뒤에는 좀 치매에 관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을 아무리 박사들이 만들어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허가받기가 딴 나라는 빨리빨리 잘 되는데 우리는 늦게 걸리고 이게 안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걸 개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내에 많이 보는 이 재활용품하는 노인들 뭐 니아까 가져가봐야 뭐 몇천 원 받는데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 또 우리가 헬렌 ፒ어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시청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각이나 청각 한 가지만 가지고 힘드는데 이 중복된 분들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희귀질환, 지금 되게 어린이들 뭐 이 소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백혈병이나 그 병들이 있는데 되게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약을 못 삽니다. 외국에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법을 만들었어요. 이 어르신들 지금 휠체어 타고 또 이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데 그게 대부분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도하에 그런 걸 개발하고 좀 싼 값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고장이 났을 때 빨리빨리 고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휠체어를 제가 나트랑 대학교 좀 한 2년 있으면서 느꼈는데 학생이 한 일주일 동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휠체어가 고장나서 서울에 보냈다, 이게 고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정도라서 이 법을 만든 뒤에 지금 우리 충남 중에 몇 군데가 생겼고요. 이 천안아산은 나사렛 대학교에 이런 그 장애인 보조기 고치는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서울까지 안 가도 여기서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기능생활권 문제, 그 다음에 노인학대, 우리 어르신들이야말로 정말 고생해서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 이 자식들이 노인을 학대하고 때리고 내쫓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내쫓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 이거를 좀 만들도록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도 제한되었고요. 건강보험 개정, 그 다음에 이 청소, 경비,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우리 지역도 있고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꼭 주기로 의논하였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국회에 가니까 이 국회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본관이 회관도 있는데 그 바닥에 신문지 깔고 식사하는 분들 늘 그 아주머니들이 보니까 저는 왜 저 국회 직원이 왜 여기서 바닥에서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일은 국회에서 하는데 용역으로 왔다 이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그럼 여기서는 용역회사는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해요. 국회는 우리 소속 국회 소속이 하니까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분들이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5인 이상을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키는 그 기관에서 반드시 휴게시설과 탈의시설을 해주고 의무화시켰습니다. 국회에 가면 아줌마들이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수협 이 축협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세금 감면을 좀 해줘야 농축협, 결국 농민들을 위하고 축산과 수협을 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그걸 감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38 민주화고요.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들, 이 국가공무원 관련해서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대개 문전이나 타자치는 과거에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기능직이란 것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배우를 받으면서 일은 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그 다음에 경찰하고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은데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똑같이 근무했는데 보급이 작습니다. 똑같은 20년 했는데 보급이 훨씬 작아요.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한 게 있고 그래서 그걸 맞춰주고 승진 기간을 단축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기 양양을 위하고 결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라, 그런 뜻으로 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들도 역시 유무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경찰의 날 제정이라든가, 해양경찰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중요하잖아요. 맨날 중국 어선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을 바꿔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유권자들의 혈세로 세비를 받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과연 우리 지역 의원들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참여연대 열렬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 세종, 충남 20대 국회의원 19명의 법안 발의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아산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18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 국회의원 전체 법안 발의 678건 중 2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미성당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54건이었고 천안을 같은 당 박아주 의원이 5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안갑 민주당 이규 의원의 법안 발의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건으로 19명 중 18번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접적인 홍보 방식인데 방송에 나온 걸 이렇게 넣어주니까 홍보가 되고. 자, 그럼 국회에서 법은 많이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뭘 했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여기에 주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반적인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기 경찰대학 저기 들어온 과정에 많은 피해가 다 치유가 안 된 것 같아서 황살리나 기산동에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이 경찰대학을 어렵게 힘들게 특히 이무영 전 경찰청장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끌고 왔습니다. 제가 싸움은 잘 못합니다만 그때는 막 좀 싸움을 좀 그래서 어쨌거나 길게 봐야지 이런 중요한 기관이 우리 저 지역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경찰 교육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저게 들어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섬처럼 있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경찰교육원이나 경찰대학교 뭐 중요한 미식이나 뭐 있으면 다 외곽도로 타고 천안 나와버려요. 이게 우리 아산시하고 연결해서 구도심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선 도로가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나 이런 서비스 시설이 좀 미흡하고 거기들은 불편이 또 호소를 합니다. 경찰대학장도 얘기를 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뭐 저 통행금지를 너무 일찍 한다 그렇게 불편을 하는데 그걸 중재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아산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검찰하고 수사권이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많이 하고 검찰은 주로 기소를 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경찰교육원에 수사연수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이 유치를 해봤는데 이 수사연수원이 단순히 뭐 수사 공무 경찰들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수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그 다음에 연수라는 그런 기관이 필요해서 오히려 저 부지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수사연구 및 연수단지 지금 연수원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하는 중간 가는 거 이게 원래는 21년까지 하는 게 있었는데 22년까지 지금 준공하도록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 시내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가 현충사 거기 IC로 들어가면 천안을 안 거치고 막바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가기도 하고 부산도 가고 또 당진을 안 거치고 막바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을 가거나 목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해안 복선 전철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로에서 선장에 서문이로 가면 공사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는데 문제는 아산에 역이 없어요. 바로 위에 역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인주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암입니다. 해암리의 역사를 만들어서 그 역도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은봉에 가면 유원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영동에는 영동대학을 여기로 유치해 오면서 유원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전체가 다 오게 돼 있는데 거기 영동 지역 주민들이 인구도 가뜩이나 없는데 거기 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매일이나 총장실 정가하는 바람에 일부만 와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의 이 선장 오목 지역에 교통이나 화물차가 많은데 그거를 순천향대학 쪽으로 빼니까 불편함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남성 외곽도로로 접속을 해서 빼도록 하는 그 사업도 금년에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교 확장공사인데요. 이거 오래됐죠. 왜 오래됐냐면 원래는 이게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아산시장이 돈을 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3,400이 들어가니까 아산시는 엄두를 못 내고 이거를 자꾸 이제 국도하고 연결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 국토부에다가 떠다 넘기도록 그동안 작업을 많이 해서
작년에 1억이 섰고요. 그 1억을 근거해서 올해 15억이 서서 일단 설계와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산시가 해야 됩니다만 그 비용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염기 염성과 이제 탐정의 용두 쪽으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쨌거나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작년부터 하도록. 그 다음에 천안서 우리 온양으로 들어오는 도로 이거를 확장을 좀 2년 앞당겼는데 지금도 제일 문제가 배방역 앞에 거기를 그 입체를 못하고 그냥 평면을 쳐다 보니까 저희도 아침에 가보면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그때 이거를 좀 고집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준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양보를 했는데 좀 후회가 되는데 그 배방역의 입체 교차 어떤 방식이든 다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평택 가는 거, 그다음에 유구 가는 거 이게 늘 보시지만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냐 하면 이 정부가 이런 이 순위를 정할 때 각 의원마다 다 자기 지역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딱딱 국토부에서 기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차량 대수를 산정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구가 워낙 이게 순위가 끝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얘기하죠. 이 도로가 나쁘니까 차가 안 가는 거지 원래 교통량이 없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도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차가 오냐 하고 위험이 그러니까 거꾸로다. 빨리 이거 개량해달라 하는데 순위가 많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예암리까지만 먼저 가는 거 그거부터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150억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너무 이것도 그동안 설계와 보상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온양천, 오목천, 하천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아산시 교통체계 지능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경찰기관 가는 무궁화대로, 그 다음에 용화동에 여기 남부 순환도로 개설 사업되는 거, 그 다음에 외암대로 저쪽에 그 송악이죠. 그 다음에 이 장선 2단계인데 장선 2단계를 지금 하면서 지금 신창까지 전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창구에서부터 도청, 홍성 도청까지 가도록 하는 거 이게 작년부터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이것도 교통량 조사에서 적은 거예요. 적자가 워낙 커가지고 토레일에서는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정부 기업이 맨 흑자 적자만 따져서 할 수 있냐 적자라도 많이 이용하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시작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산 발전에 삼성과 그 다음에 현대가 들어와서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베트남과 외국에 나갔는데 다시 연봉에 디스플레이 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주로 이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산의 제일 문제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배방 탐정, 그러니까 아산의 구도심의 동쪽에는 뭐가 들어오는데 서쪽이 없다 보니까 동쪽에 들어오는 건 다 천안으로 빠져나갑니다. 제주는 누가 피고 돈은 누가 받는다고 우리가 공장 지어놓고 비록 아파트는 늘어나고 사람은 늘어나지만 개발이 이건 천안이나 심지어는 현대는 평택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도심의 서쪽으로 이게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스타트업 파크는 주로 대학생들의 창업단지입니다. 주가 순천향대학, 경찰대학, 그 다음에 폴리텍 대학, 이 3개 대학 가운데다가 이거를 만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그런 데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작지만 청년들을 위한 창업단지를 만들어서 이 구도심의 서쪽에 뭔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영향이 우리 이 시내로 용화동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맹사성 기념관, 지금처럼 너무 쫓겨막히 정했는데 중앙에서 가진 돈에다가 한 보태지라고 가지고 너무 작게 되고 동상을 지금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상도 지금 이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공 동상을 실정호에 갖다 놔서 저는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외람됩니다만 제가 교회 실장을 하면서 우리 아산에 이충목 동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10만 원을 내서 우선 동상 건립기금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기정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몇 천만 원이 버텼어요. 근데 몇 천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제가 신대평 지사한테 이게 지금 기다리다가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비로 동상을 완성시켜 주십시다. 그렇게 하자. 동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어디다 세우느냐 미치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전 광장에서 좋겠다. 근데 그 당시 시장님 판단은 그게 역전 광장이 너무 좁고 또 장소권이 어려우니까 신정호다 갖다 놨는데 지금도 아쉬워요. 세계 어디 가보지만 동상을 왜 세우느냐. 그분을 홍보하고 우리가 후배들한테 그분을 좀 본받아서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건데 산속에 갔다 오니까 그게 되냐. 이게 좀 아쉽고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산속에 동상가도 보기 어렵습니다. 넓은데 광장에다 이걸 써야 되면서 이번에 또 이 맹사당 동상도 그 산속에 중리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시다가 몇 번 얘기했는데 듣지는 않아요. 여기 구하기 어렵다. 왜 구하기 어렵냐? 충무병원 앞에 사거리도 좋고 대방역 앞에도 좋고 거기다 공원을 따로 조성해서 시에서 조성하면 되는데 하여튼 쉽게 하려고 그 지금 또 그러는데 좀 아쉬운 얘기인데 어떻게 뭐 제가 강제를 할 수도 없고 저는 비용만 갖다 주는 공항에 이걸 이렇게 잘할까 자꾸 했었는데 그리고 아쉬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영키의 그 대동리의 홍거신 선생 기념관과 그 진입도로 문제. 그다음에 요즘에 뭐 어제 뉴스에도 계모가 아이를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요새 아이들이 많이 맞고 이혼하다 보니까 남의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학대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쫓겨난 아이들. 그 쫓겨난 아이들을 위해서 아산에 아동보호소를 설립하도록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말씀드리는데 몇 년 전에 갖다 놨는데 문제는 세무사가 이쪽에 없어서 배방에 가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걸 빨리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천안에 살아요. 세무서 직원들이. 그래서 이쪽 안 오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데 좀 우리가 단호하게 좀 해서 애시당 초 여기에 세무사 끌려고 한 거다라고 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어르신들이 이 당신이 세무서 유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세무사 많이 받으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세무서는 잘잘못 그걸 떠나서 우리한테 있어야 될 기관입니다. 우리가 천안에 세무서에서는 그게 불편했잖아요. 요즘에 세무서에서 세무사 자주 하는 거는 아산 세무사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세무서장들을 완전히 무슨 보험 모집하는 것처럼 숫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 얼마 거뒀냐 세금. 그러니까 아주 세무서장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용화동에 주유소까지 세무조사가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쥐어짜고 있는데 그 정부 정책이 문제지 세무서가 있다고 세무조사 많이 하는 거 아니고 다만 제가 받는 민원은 제발 좀 친절하게 해라. 근데 와서 검사가 검찰에 나와 조사하는 것처럼 막 뒤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을 만나서 마침 또 공무원 저희들 후배더라고요. 절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와서 자료 갖고 와라 막 뒤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당신이 정당하게 친절하게 하고 할 일을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다시 말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용화동과 관련된 게 재활병원인데 제가 시간이 깁니다만 제일 많이 민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아산에 종합병원 좀 유치할 수 없느냐 이게 제일 큰 요구였습니다. 제가 그걸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군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 심지어 원광대, 고대병원 몇 군데 가봤는데 결국은 다 아산에다가 종합병원 세워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나마 삼성의 얘기를 하니까 삼성은 이 삼성 단지 때문에 한번 분원 정도를 보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건강검진센터를 먼저 삼성 직원들한테 그걸 세우려고 하니까 아산 천안 지역에 있는 병원 노조에서 여기 그 삼성 병원들 우리 다 망한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결국 삼성이 골치 아프니까 안 가겠다. 그래서 못했고요. 그건 좀 아쉬운 얘기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남은 게 그나마 이제 순자영대 서길 총장. 그분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 이 병원 하나 새로 지으려면 몇 천억이 들어가는 제대로 하려면 그 비용을 들여서 여기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천안 여상을 사서 매입을 해서 그 부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결국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건복지 있으면서 보니까 재활병원이라는 걸 정부가 해마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재활병원이 350억입니다. 부지가 빼고 건축비나 350억이 큰 돈은 아닌데 우선 시작을 해서 하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아산시에다가 부지를 하니까 이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시장터 거기 재래시장 쪽에 한다다가 그 다음에 또 도보 온천 기공리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용화동 여기 예비군 부지로 왔는데 지금도 그 부지에 관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좀 뒤쪽으로 물러나서 원래대로 했으면 되는데 여기 동사무소 짓는 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가면 뒤로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여기에서 그냥 개축하는 거로 하고 그 병원을 앞으로 빼다 보니까 병원이 앞에 서면 뒤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가 안 돼서 제가 답답한 거는 벌써 이게 5년 전에 돈이 갖고 그런 건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 설계 내용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않고 계좌하는 사람이 또 되어져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갖다 줬는데 빨리 못하냐고요. 병원을 빨리 지으면은 이게 지금 재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천도초등학교 앞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도서관 있는데 실어린이도서관 이것도 시작하도록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양 민속마을, 이게 정말 중요한 데인데, 거기 잘 김창겸 씨가 지난번에 매입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이거 안 되겠다. 개인이 사지 말고 이건 저 국가가 사는 게 좋겠다. 그래야 팔리도 않고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되고. 그래서 건재고택을 이거 50m인가요? 그걸 국비가 좀 샀습니다. 건재고택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관 선생 그 세 가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고 몇 가지 관광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복리에 있는 폴리텍 대학에 그저 본관 말고 옆에 가면 지금 이제 인재육성 센터가 65억을 그때 지어놨거든요. 학교로는 학생들만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우리 시민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충동에 장애인 체육관인데 이게 50억을 체육시설진흥기금에서 가져왔는데 체육진흥금을 갖고 왔는데 지금 시에서 보태는 거를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어놓긴 했는데 불편한 게 좀 많습니다. 좀 손보이도 고치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자꾸 돈에 맞춰서 뭘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20억까지 공사를 10억으로 맞춰놓으면 얼마 지나면 또 고쳐야 돼요. 그 돈에 맞추지 마라. 20억 공사하면 10억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중에 10억 가지고 추가를 해. 이게 쓰임새가 있지. 20억짜리 할 일을 10억으로 그냥 맞춰서 억지로 해놓으니까 또 고치고 새로 해야 돼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초사동에 복합 동형 차고지, 이 화물차, 이런 차고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충무교육원에 그 대한교육센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만든 아산초등학교 앞에 중앙도서관 건립비에도 저희들이 돈을 보태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운동장 시설을 좀 변경을 시켰죠. 확충했죠. 그 다음에 송악의 공설, 봉안당, 이것도 굉장히 강의업 시장일 때부터 논란을 빚었는데 그나마 시립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아산이 제일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애 관련 시설이에요. 천안 가고 예산 가서 우리가 소름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그 송악의 봉안당 세웠는데 늘 그 사월당에서 가보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쩌거나 그게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지금 은행나무 제가 명함에 있는데 은행나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이 썩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데크 시설하죠, 아스콘 포장하죠, 시멘트 갖다 놓죠. 나무도 숨 못 쉬고 물 못 먹고 햇빛 못 보니까 자꾸 속을 썩고 있어요. 우리가 사진만 찍고 관광객 오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또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냄새나고 불편하고 농약을 또 사용해서 그걸 해놓으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은행잎이 다 시들시들하고 좀 시원찮았는데 더 문제는 나무가 많이 썩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하도록 국비를 갖다 일단 시에다 넘겼습니다. 빨리 시에서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그 다음에 한우농과 테리 살포기, 이것도 3억인데요. 그거를 6억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담원에서 10억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파크 골프나 이런 게이트 골프보다 그게 또 많이 늘어나서 복교천변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뭐 보건복지 관련, 어린이집 관련,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센터, 뭐 이거는 지난번에 하고, 다만 위안부 할머니,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생존 할머니가 몇 분 안 계신데, 우리 그 선장면에 본 적 있는 그분 할머니가 거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일본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계지형도 있고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실들 직접 찾아오는 대통령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떠들기만 하고. 제가 여기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선장 할머니도 있고 그래서 가보면 시설이 열악해요. 경기도 광주인데요. 가보면 뭐 시설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일본에 큰 소리 치는데 일본 기자가 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거 싹 찍어가지고 일본에 방송에서 자 우리 조선 대통령이 말이야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지들은 그 할머니들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큰 소리 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시설 개선이 돼서 지난 여름에 일단 1차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눔이 집이라는 집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도로도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교행도 안 돼요. 이 꼬불꼬불한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좀 남의 지역이지만 그 도로비를 다 가서 갖다 줬습니다. 이건 제 개인 돈은 아니지만 정부 돈인데. 근데 얼마 전에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가니까 이게 도로가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어떤 개인이 보상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거나 수용을 해서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동에 관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많지 않은데 여기가 새로 개발도 되고 보존돼야 되는데 이번에 용화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 거기에 여러 가지 사무연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도로 설치비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교육원 진입로 참 어렵게 됐습니다. 경찰교육원. 경찰교육원에 이게 우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계가 많이 돼야 돼요. 근데 섬으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조금 이제 도로 내고 그 옆에 있는 음식점이 좀 있는데 이거를 우리하고 밀접하게 해서 거기에 1년에 엄청난 인원이 왔다 갑니다. 한 번 와서 5년 5천원 목욕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음식도 먹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그게 우리 그 서비스 기술이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못 살리고 있어요. 교육원, 경찰대학, 수사연수원 그게 우리가 아산시가 지금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하여튼 도로 개설 문제, 소사청, 그다음에 개인티, 그다음에 온양조합부, 뭐 화장실, 급식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민동 시민성 이 도로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온양요즘 뭐 그런 몇 가지 사업이 조금 계획적이 못했고 요즘에 충남 과학교육원 그게 사실은 김종성 교육감을 아주 못 살게 굴어서 억지로 끌고 온 건데 원래는 김종성 교육감이 예산에 충남 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저를 포함해서 당시 도의원, 시의원, 아산 시민이 나와서 여기 유치해 왔는데 저게 지금 들어온 것도 규모가 좀 적고요. 또 거기 이 진입로 부분이 좀 제대로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 시간 때문에 더 말씀 많이 드리면 안 되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나 뭐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평소에 저한테 정치적으로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뜬 말씀도 해주시고 야단 좀 쳐주시고 좋은 말씀 있으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 사실 이게 장소가 그런데 마이크가 되나요?